눈을 2번이나 찌르고 반칙 니킥까지 갈겨버린 최악의 파이터. 그를 보란듯이 혼내준 대한민국의 박준용 선수. 네, 아시아 UFC 최다승에 도전하는 박준용이 3연속 반칙에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만 링닥터는 반칙 패배가 아닌 경기 재개를 지시하고 한쪽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박준용은 거리감을 잃은 채로 꿋꿋하게 돌진합니다. 그런 전사의 심장으로 참교육에 성공한 박준용은 그야말로 파이터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UFC 동료들에게 존경의 메시지를 받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간 박준용 선수의 구승 도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브래드 타바레즈를 잡아내면서 UFC 8승을 달성한 박준용은 운이 따라준다면 랭킹으로 진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15위권 선수와 싸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어느덧 UFC 7년차로 이제는 승리도 승리지만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굵직한 매치업이 필요했던 박준용.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대를 만났으니 바로 이름값은 떨어지지만 실력은 받쳐주는 이스마일 나우르디예프입니다. 1996년 러시아 체첸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에서 자란 이스마일은 가라데 레슬링을 베이스로 MMA 프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별명은 오스트리아의 원더보이, 스피닝 공격이 뛰어나다고 붙여진 별명이며 체첸의 피가 흐르는 만큼 레슬링 역시 상당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포지션과 관계없이 공격으로 일관하는 이스마일은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며 살벌한 성적을 거두는데요. 프로 데뷔 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기를 1라운드 만에 결정지은 그는 17승 2패 16피니시의 전적으로 2019년 UFC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일은 통산 전적 26승 2패, UFC 10승 2패, 심지어 8연승을 질주 중인 미첼 프라자레스를 만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기량으로 거대한 업셋을 따냅니다. 그는 프라자레스의 괴력에 끌려가는 듯 싶었으나 폭발적인 브릿지로 한순간 스윕에 성공, 길버트 번주도 꺾었던 제레스를 그라운드에서 압도합니다. 그렇게 패기가 느껴지는 운영으로 시원하게 몰아치던 이스마일은 까다로운 제레스를 짓밟아 버리는데요. 단단한 중심의 레슬링을 몇 차례나 되받아치면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대열을 낚는 데 성공합니다. Beautiful scramble for maybe 60 seconds before he was able to bridge and bump up. Look at this beautiful balance. Nicely seen by tries to circle to the back. 그렇게 첫 경기부터 대박을 터뜨린 이스마일은 이대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았으나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이어지는 챈스 랜카운터와의 시합에서 과도한 공격성으로 인해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무리한 시도가 체력 저하를 초래하면서 자멸하듯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3달 만에 출전한 이스마일은 과거 김동현 선수에게 패배했던 시아르를 잡아내지만 하필이면 차기 챔피언으로 평가받는 션 브래디를 만나고 마는데요. 매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스탠딩을 지배했으나 거듭되는 레슬링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통안의 역전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UFC 2승 2패로 가능성을 보여준 이스마일은 분명한 잠재력이 있었는데도 재계약을 따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그는 빠르게 주목받기 위해 레슬링을 일부러 자제했다 고백하고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021년 브레이브 CF로 넘어간 이스마일은 단점을 보완한 기량으로 재도약을 알리는데요. 여전히 호전적인 기질을 드러내지만 공간을 넓게 쓰거나 디펜스에 집중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수 밸런스를 갖춘 안정적인 스타일로 변모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 10월 4년 만에 UFC로 복귀한 이스마일은 브루노 실바를 상대로 검증 매치에 나섭니다. 신장 183cm, 리치 188cm로 대부분을 웰터급에서 활동했으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이스마일. 초반에 상당 부분을 쏟아내는 화끈한 스타일에서 인앤아웃을 섞어주는 영리한 스타일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단발성 킥의 위력만큼은 여전히 건재한 이스마일. 과도한 공격성이 해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억지로 자제하는 느낌인데요. 무에타이 파이터 브루노 실바를 스탠딩에서 제압하는 가운데 적재적소에 레슬링을 섞어주는 MMA 운영에 돌입하고 그동안 역전 패배를 제공했던 체력까지 신경 쓰면서 간신히 잡아낸 복귀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일은 진작에 미들급에서 뛰었다면 랭커까지 갔을 만한 탄탄한 기량을 보여줍니다.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O 욕심을 내는 대신 받아먹기에 집중하던 그는 한 박자 빠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공략하고 놓칠 수도 있을 만한 빈틈마저 허투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대한 집착이 느껴지는 운영으로 시합을 지배하는 이스마일. 제풀에 지치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모습인데요. 3라운드 후반까지 견제를 잊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연패에 허덕이던 브루노를 기어이 심해 속으로 끌고 갑니다. Great opportunity to attack. And if there's a fight for Silva that you want to mystery it. Oh, beautiful. And it feels like we're watching a guy in Bruno But at the Silva. end, 그렇게 UFC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장식한 이스마일은 이어지는 경기에서 박준용 선수를 만납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보다 영리한 게임을 펼칠 것이라 선언하고 박준용 선수의 정신력을 칭찬하는 등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점잖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마일과 맞붙게 된 박준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비행 경로가 변경되면서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 호텔까지 27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 험난한 여정을 겪었음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박준용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바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페이스로 출발하는 박준용이 첫 번째 동작을 체크합니다. 마찬가지로 견제에 집중하는 이스마일, 반복되는 앞손의 타이밍을 잡아봅니다. 그러나 클린치 파이팅을 앞서가는 박준용, 잽 싸움을 걸 때마다 손해가 누적되는 박준용, 그 정도로 이스마일의 타격이 매섭습니다. 이에 리듬을 바꿔주는 박준용, 이전까지 잽에서 끝냈다면 엇박자 라이트를 노리는데요. 오소독스와의 주먹 싸움에선 밀렸던 적이 없었으나 이스마일의 정확도가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향상된 복싱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축적하는 이스마일, 아예 거리를 좁혀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박준용, 본인이 좋아하는 구도에서 이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진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박준용, 그렇게 흐름을 바꾸고 있었으나 불청객을 만나는데요. 거리를 잡아가던 도중 손가락 펴기에 당하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압박이 허무하게 풀어집니다. 그렇게 서밍에 당하고도 마음을 추스른 박준용은 간신히 넘어온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는 박준용, 이스마일처럼 밸런스를 잡고 때리는 경우 무턱대고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면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탠딩에서 흔들어 놓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결코 체력이 강하다거나 침착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박준용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하필이면 똑같은 부위에 서밍이 발생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서밍에는 그런대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붓기가 생겨버린 박준용, 시야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도 공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오히려 카운터 감각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 박준용, 그러나 위험한 타이밍에 플라잉 니킥에 걸리는데요. 뭔가 주춤거리던 이때 흥분한 이스마일이 그라운드 니킥을 장렬, 반칙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로 승리를 자축합니다. oh no, that was an illegal knee. Covering up. Ismail now with the thinks he's won the 그러나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반칙에 당해버린 박준용.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커다랗게 부어오른 상황에서 링닥터는 괜찮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반칙패를 주더라도 할 말이 없는 공격이지만 전사의 심장 박준용은 오히려 무효 처리를 걱정합니다. 결국 이대로 마감하면 건질 게 없다는 생각으로 시합 의사를 표명하는 박준용. 이를 받아들인 레프리는 이스마일에게 2점 감점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피니시 말고는 답이 없어진 이스마일이 거친 공세를 시작하고 시야 반쪽이 날아간 박준용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박준용은 정상적인 주먹 싸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뒷손 반응이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들이민 박준용은 내줄 건 내주겠다는 생각으로 전진을 강행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레슬링 공방을 유도합니다. 들어가다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음에도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박준용, 역으로 테이크다운을 허용하지만 이로 인해 이스마일의 약점인 체력 저하가 시작되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라운드로 끌고 가면서 박준용의 전매 특허 좌절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마주보기를 시도해보지만 길목을 막은 채로 체중을 실어주는 박준용, 실시간으로 체력이 흡수되는 이스마일, 눌려있는 고통이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를 가져가는 박준용, 거대한 핸디캡을 떠안고도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어지는 선택은 무엇일지 마지막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펀치거리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이스마일이 조금이라도 붙을 때마다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러나 쉬프팅까지 섞어주며 무조건 들어가는 박준용,
복부에 충격을 받은 이스마일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틈에 레슬링으로 넘어가는 박준용, 반칙 니킥으로 전략이 명확해지자 오히려 활로가 뚫린 느낌인데요. 마주보지 못하게끔 경로를 차단한 상황에서 체중을 실어 찌그러뜨리는 박준용. 무게를 견디는 것 자체만으로 고역이지만 서브미션까지 위협받는 이스마일. 불행 중 다행으로 등을 대는데 성공합니다. 펜스를 타고 싶지만 다리로 막아서는 박준용.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최악의 자세에서 급한 불을 꺼보지만 체력이 털린 이스마일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움직임을 고스란히 따라가며 체중으로 괴롭히던 그는 6분이 넘도록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면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탈진 상태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3점차 2명, 4점차 1명으로 승리를 거머쥔 박준용은 만약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테크니컬 디시전이나 반칙승, 무효 처리 등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왔겠지만 제 손으로 결정짓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나 위험한 타격을 맞았음에도 감각을 믿고 뚫고 들어가는 과감성과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긴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판단력까지 박준용의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칙왕을 물리치고 UFC 9승을 달성한 박준용은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번 시합을 지켜본 테런스 맥키니, 제프 몰리나, 템바 고림보, 줄리어스 워커 등이 이스마일의 실격패가 아니라는 데에 황당하다는 의견과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경기를 강행한 박준용 선수의 투지를 칭찬하고 과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표트르 얀데 알저메인 스털링과 비교되면서 박준용 선수의 태도는 말 그대로 진정한 파이터의 표본이라는 열렬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대해 박준용은 피니시에 실패해서 아깝지만 악조건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며 이번 시합을 양분으로 더욱 강해지겠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투지가 웬만한 KO를 능가하는 멋진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UFC 측에서도 이런 투지와 열정을 감안해서 박준용 선수의 다음 상대로는 누구라도 알만한 빅네임 혹은 랭커와의 시합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준용 선수가 김동현, 오카미 유신을 넘어 아시아 최다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